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 1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왠지 올해는요, 2020년은 그 비도 많이 오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황 대표 마음속엔 7월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황 대표가 8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KG 빌딩에서 소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많이 오신다면 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기본 차트를 만드는 그런 구성법에 대해서 오후 1시부터 한 4시간에 걸쳐서 하니까 많은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오늘 강의라든지 지난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14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일은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오늘도 잊지 말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지난 2시간에 걸치고 이번에는 3번째 시간인데요. PPT 자료보다는 오늘도 역시 제가 그 HTS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상황 중에요. 대표님 이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스스로 좀 만져보시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걸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차트 보이시죠? 여기 차트를 한번 누르면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 시간대에서 같이 그 HTS를 켜놓고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식 종합 차트 있죠? 이걸 누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많이 보는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 차트가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뜨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눌러보시고요. 요거보다 황 대표가 요 설명을 더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좀 많이 보는 멀티 차트 있지 않습니까? 요 차트를 자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중에도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0607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멀티 차트가 뜨죠. 자, 이렇게 황 대표가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늘려보면요. 여기 차트 속에서 저 밑에 보면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요. 1주월 차트도 이렇게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뜨는 거. 자, 요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보시면 요걸 좀 키워볼까요? 키워보면 자, 여기가 월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봉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가 좀 길게 늘어진 게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봉도 봐야겠다, 주봉도 봐야겠다, 월봉도 봐야겠다 그러면 이 차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트 누르시고 주식 차트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월 차트를 누르시면 이게 뜹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누르시고 다시 여기 멀티 차트를 누르시면요. 화면에 뜨죠. 자, 이렇게 누르면요. 요건 좀 활용도가 뭐가 좋으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곱하기 다음에 여기 무엇인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냐면 여기 1 곱하기 1 해놓고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내가 어떤 포맷으로 차트를 활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3개를 제가 이렇게 펼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공간이 뜨죠? 뭔가 이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어있는데 황 대표가 채워볼게요. 가운데는 주봉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봉을 넣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월봉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종목 보이시죠? 무엇인가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됐죠? 그걸 누르면 종목이 일제히 다 이렇게 포맷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보이시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 되겠죠? 일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주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주봉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월봉 이렇게 프레임이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차트는 어떤 차트였죠? 이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떼볼까요? 주식 차트를 누르고 키움 일주월을 이렇게 뜨면 이 차트가 뜨는데 이거는 월봉, 주봉, 일봉의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멀티 차트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 일봉을 오른쪽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여기를 일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을요.
분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왼쪽 것을 다시 뭐 틱을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차트예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있는 건데 동시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런 차트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황 대표가 그 말을 많이 했잖아요. 보다시피 어떻게 보였냐면 동시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죠. 황 대표가 동시에 그 다음에 함께 그 다음에 한 번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동시에 함께 한 번에. 그래서 어떤 그 내가 포맷을 설정해서 지금처럼 틱도 좀 봐야겠다. 그 다음에 분도 좀 봐야겠다. 그 다음에 일봉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HTS를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화면이 너무 좁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황 대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을 볼 때요, 어떤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을 잡아내고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황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종목의 상태를 분석을 한다면 지금 보자마자 이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종목 검색기를 막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보다면 종목 검색기보다는 이런 게 더 많은 거죠. 그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 대표 생각은. 그러니까 패턴 매매를 한다든지 뭐 종목에서 일정한 거래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평선의 정배열이 있고 21선이 5일선으로 넘어가서 거래가 동반됐는데 거기다 외국인이 사줬다. 근데 반대로 괜히 던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더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그 모습과 동시에 다른 이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또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멀티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월주일 차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식 하나만 볼 수 있는 차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황 대표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딨냐면요, 주식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주식을 눌러보신 다음에 쭉 내려오면요, 업종 시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업종 시세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장 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0210 표시가 됐죠. 이렇게 여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시장 지도처럼 이렇게 뜹니다. 뭔가 하나가. 그래서 황 대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상. 자, 이렇게 보면요, 코스피라고 보이죠? 왼쪽에 이렇게 표시된데 코스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뭔가가 있죠? 비율 분할보기, 균등 분할보기, 그 다음에 시가총액순, 거래량순, 거래대금순, 기타 등 있죠. 사실은요, 글자를 조금만 읽어보시고 조금만 관심 있으신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황 대표가 이렇게 보면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황 대표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비율 분할이라고 왼쪽을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섬유의복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이 종목이. 그런데 그 섬유의복 중에서도 형제엘리트라고 하는 이 종목이 가장 비율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수치로 볼게요. 비중 여기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비중 보이시죠? 51.84%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순이에요. 거래대금 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거래대금 순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을 한번 눌러볼까요? 황 대표가 이렇게 누르면 시가총액은 NF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그건 29.80. 그러니까 업종 섬유의복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형제엘리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한참 밑에 있죠, 여러분. 그렇죠? 밑에 있죠? 아마 자막에 좀 가려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잠깐 끌어올려 볼까요? 이런 거 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시가총액 대비나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한번 잠깐 끌어올리면 우리 PD님이 조금 화면 조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까는 다시 거래대금 순서로 가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만큼 오늘은 오늘 장에서 형제엘리트라는 종목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등 비교가 있고요. 어떤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위치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화면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업종이라고 한번 보이시죠, 이렇게. 업종별 그다음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업종별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20년 오늘 8월 14일이죠. 금요일인데 오늘 장이 조금 하방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실까요? 자, 눈에 띄는 게 지금 보험이 그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92% 정도가 많이 빠져 있죠. 자, 근데 비중은 2.57%밖에 안 되죠. 거래대금 순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요. 보험업종이 오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보험업종이. 요건 이제 순서가 바뀌죠. 이렇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가니까. 자, 그럼 보험업종은 어디 있나요? 한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전체 비중은 2.03%가 차지합니다. 당연히 전기전자에 여기 삼성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31.74%. 그러니까 우리나라 10개, 100개 중에는 31~2개가 전기전자로 먹고 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런 우리나라 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런 것을 주식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 노란톡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월 22일 날 제가 수정할게요. 8월 2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8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KG빌딩에서 20층에서 제가 소강연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그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저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업종별에서 오늘 조회수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요. 쭉 이제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좀 많이 파란 쪽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왜 뭐죠? 섬유의복을 얘기 드렸냐면요. 다른 건 좀 빠지는지를 모르겠는데 섬유의복은 오늘 독보적으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의복을 한번 보면 오늘 강세 있는 부분이 아침부터 어떤 종목이 강세더라. 뭐 이렇게 들어오면 소식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테마가 형성돼서 또 가기도 하더라 막 이런데요. 섬유의복을 제가 또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기 섬유의복 있죠? 여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요. 섬유의복, 아까 그 모양으로 돌아가죠. 다시. 그래서 섬유의복에 또 해당되는 이 업종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여기를 표시해놨죠? 요거대로 쭉 나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과연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전체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조금 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보분들이나 HTS를 너무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직장 다니시거나 그러시더라도 주말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확인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지워볼게요. 지워볼게요. 이런 거를 다 지워보고요. 자, 요거 다 지우고 뭘 볼 거냐면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거래량인데 이건 좀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순매수량, 그 다음에 보유수량, 그 다음에 기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일 겁니다. 자, 집계가 다 되니까 여러분 차분차분히 한번 보시면 차근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어제가 목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게 월요일이었죠. 이렇게 순서를 그러면 월화수목 보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외국인이 좀 샀다가 그다음에 목금토로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좀 판 모습이죠.
자, 요거를 다시 화면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눈에 좀 들어와야 되는 모습이니까 황 대표가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좀 산 모습이죠. 반면에 기관이 좀 팔았고요. 개인은 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조금 파는 쪽에 갔다가 수목금 3일 동안 보시면요. 외국인이 팔았죠. 그런 파는 가운데 그걸 받아낸 게 거의 밀리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어제 엊그저께 좀 오른 척하다가 오늘 좀 밀렸죠. 어제 좀 후반쯤에 밀렸고요. 그러면서 개인이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오늘의 음봉, 어제의 음봉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당겨볼게요. 화면을 당겨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파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조금 꺾어놓은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밀리는 걸 받아낸 게 개인과 오늘 조금 기관이 좀 받아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서 어떤 걸 한번 보려고 하냐면요.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이 팔았다. 자, 그러면 수요일 날 양봉이 났음에도 팔았고요. 그때 개인들이 많이 사준 거죠. 반대로 샀으니까 개인들이 올려놔서 양봉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날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띄워놓고 팔기 시작한 걸 그들 개인이 받았고 밀리면서 개인이 받았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여기서 중요할 겁니다. 포인트 드립니다. 자, 분봉으로 가볼게요. 분봉을 보고요. 60분 정도를 보게 되면요. 좀 더 쪼개볼게요. 15분 정도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황 대표가.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설명을 천천히 한 건데요. 전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15분 차트입니다. 이걸 지우고 갈까요? 15분 차트. 자, 보시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오늘이 14일이고 그렇죠? 이때 양봉이 나는 가운데 외국인은 팔면서 개인은 샀다라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은 팔은 거죠. 이렇게 외국인은 팔았고요. 개인은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3일 동안에 제가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디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3일 기간의 매물대를 자, 요거를 색깔을 이렇게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3일 동안의 추정을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면요. 자, 보시면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요. 지금 이 고가에서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거래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요. 그냥 지나가니까 폭락이 확 일어났고요. 여기서 끄니까 당연히 거래가 많으니까 형태가 됐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기에는 방해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었다는 것은요. 쉽게 지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반면에 황 대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반면에 뭐냐면 요거 한번 다 지워볼까요? 자, 지워봅니다. 지워보면요.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밀렸다가 지지했죠. 올렸죠. 지나갔는데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 그게 종가가 여기서 끝났어요. 2407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났는데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매물로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 얘네들은 뭔가 마이너스 났다가 겨우 살려주네 하고 던지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조금 생각을 좀 넓혀볼까요? 어떤 해석을 해보냐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빠지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있죠. 물린 사람들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죠. 왜? 상당히 극한의 공포가 돼요. 지수가 2,300 한 50% 빠지면 위에 고가가 얼마예요? 2,400 지금 얼마죠? 2,458이니까 여기가 따지고 보면 거의 100포인트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지수에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한 2, 3% 정도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움직이는 그 지수 관련주들의 공포는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어떨까요? 좀 가벼운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극한의 공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냐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왜 극한의 공포가 느껴질 수밖에 없냐면 상대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공포예요. 지금도 공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불안해 있고 떨고 있죠. 이게 폭락이 되면 아주 힘들어지니까. 자, 이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올리라고 응원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무서워지죠. 그러면 여기 거래 많았던 사람, 여기 거래했던 사람, 뭐 덜했던 사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무서울 거래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순간 다 공포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유심히 보면요. 지수가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투매를 던지니까 누구는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물량에 대한 어떤 매집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니죠. 우리가 대체 공휴일 돼가지고 8월 15일, 16, 17일까지 3일 동안 연휴가 되죠. 그러면 8월 18일부터 화요일부터 또 장이 열린다고 하면 월요일 날 시작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투매가 돼서요.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 한번 잘 보세요. 불안에 떨지 말고요. 너무 불안에 떨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좁다 보니까 좁은 틈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이거는 15분 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견해도 있고요. 한 번 더 눈을 넓혀볼까요? 제가 코끼리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끼리의 윤곽을 봐라. 나중에 상하를 봐라. 코를 봐라. 다리를 봐라. 꼬리를 봐라. 자, 그러면 이것도요. 아주 일부인 상하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황 대표가 시야를 넓혀볼게요. 상당히. 그래서 코끼리 윤곽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가졌던 공포의 생각보다는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라는 생각을 또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15분이 아니라 120분으로 좀 늘려볼게요. 자, 황 대표랑 이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정문일침 황철중을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디? 노란톡에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120분을 보게 되면요. 황 대표가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보냐면요. 이렇게 기간산 정에서 우상향으로 올라왔던 조금 제가 폰트를 넓혀 볼게요. 우상향으로 올라왔던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을 그리면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7월 17일 정도 되죠. 이때부터 우상향으로 올라오는데 흐름상 저항을 받았는데요. 여기죠. 8월 6일쯤 되죠. 걸리다 넘어가서 8월 10날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이 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장은 쭉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대저항대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라는 말을 붙일게요. 좀 큰 저항대가 이제는 어때요? 지지대로 바뀌었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어쩌면요. 오늘 멈출 이유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는 미시적 시각으로 15분을 봤을 때는 뭔가가 불안한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120분이라고 하는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흐름이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데 사거나 이런 데 사는 것보단 여기 와서 이 자리 지지를 확인하고 장이 좋으면 살려줄 것이고 나쁘면 깨질 수도 있고 깨졌다 페인트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페인트 좀 단어가 그런가요? 속임수?
트릭? 뭐 그런데 사실 트릭이니 페인트니 뭐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장의 속성인 것 같아죠. 매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크게 매집하면 여기 깨버리고요. 이걸 투매를 해서 받아갖고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페인트가 됐느니 안 됐느니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장이 좀 지나고 나면요. 규칙성을 가져요. 규칙성을. 그 상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배팅할 때 어떠냐. 사실 배팅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바꿔야 될 겁니다. 주식 매매는 확률보다는 지난번에 황 대표가 얘기했지만 시장이 객관적으로 제시해 놓은 확률을 근거로 한 통계 게임이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황 대표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예요. 어떤 뭐 정설이 있거나 이게 정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서 내가 배팅을 했을 때 밑에서 온다 그러면 손절은 요만큼밖에 안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지해서 올라가게 되면 계속 가는 수도 있거든요. 기준을 하나를 그래서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깨서 죽일 확률과 여기서 이렇게 깨서 살아날 확률을 따져보게 되면요. 이렇게 죽이고 갈 확률이 더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여기를 지지를 잘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갈 확률도 높아요. 한번 갔다 하면. 자, 그러니까 어떤 장을 바라보는 생각이 확률적으로만 이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주식 매매하는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확률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5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5번 시행 중에 3번은 실패를 해도 2번은 수익이 난다 하면요. 실패를 할 때 어떤 실패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정해야 돼요. 뚜렷하게.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30원 주겠다, 30원 주겠다, 30원 주겠다. 합이 90원 주겠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길 때는 어떻게 된다? 150원 이기고 150원 이긴다 그러면 합이 300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210이 남죠. 그래서 확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통계적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정했던 그 손절, 기대 손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먹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포맷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원칙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이 원칙 매매를 하게 되면 손절만 나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황 대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안 해봐서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많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120분이었죠. 그러면 780분을 한번 제가 늘려볼게요. 여기서 780분은 우리가 보통 황 대표가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390분이 일상적으로 일봉과 같으죠. 근데 790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일봉과 같아지고요. 여기 황 대표가 380분 한번 더 넣어볼게요. 390분이죠. 이렇게 하나 넣어서 여기 390분 이렇게 누르면요. 이 봉이 하나가 더 생겼죠. 왜 그러냐면 장이 끝나고 나서 왜곡 현상이 좀 있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 봉이 2개가 생겨요. 이렇게. 원래 390분이 일봉해야 되는데 그래서 780분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일봉하고 똑같아져요. 네. 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요. 780분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자, 당겨 보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추세선을 긋는 것보다는 이런 추세선을 긋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긋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자, 여기가 그러니까 어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되죠? 6월 16일 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림 줬던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이 자리가 어제 엊그제 왜 고점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저항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저항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긋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는 분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그리면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황 대표가 꾸준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여기가 눌림을 주고요. 깨졌죠.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았죠. 쭉 올라와서 이번에 부딪히니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빠요? 이런 기준이? 황 대표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하는데 아닌 부분이 많아요. 아닌 부분이.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준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기준 한번 세워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지지하저항을 기준을 세워서 이거는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올라와서 지난번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을 며칠 끌었다가 드디어 통과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이 그림, 이 추세선은 없애고요.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강력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눌림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황 대표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저항이 있는 부분도 맞는 것 같으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지지대로 삼아서 이번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는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었으니 2200 조금 언저리 이 부분이 지지대로 바뀌었으니 지금 이 시장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부딪혔으니 지금 이렇게 눌림을 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런 해석이 되면 지지를 얘기하는 사람, 저항을 얘기하는 사람 갈리겠죠, 여러분.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경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제가 다른 것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면서 선을 좀 조금 두껍게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요. 제2의 지선이 또 하나 생기죠, 이렇게. 여기. 그러면 여기에는 네모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추세 지지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지지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오른 지지하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대다. 그래서 300과 2300과 2200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또 다른 견해를 펼쳐볼까요? 어떤 견해를 펼치냐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주봉을 보게 되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주봉을 이렇게 펼치면 이 자리를 지지하저항이라고 강력히 설명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설명이냐면 지지였지 않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저항이었지 않느냐. 다시 저항이었지 않느냐. 여기 왜 저항받았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여기 한번 좀 지워볼까요? 이 부분을. 지우면 이번에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올렸으니까 뚫었죠. 눌림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또 견해를 코끼리의 윤곽을 확 넓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견해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럼 황 대표 도대체 기준을 잡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 이 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요. 이 선은 지지하저항이 시장이 만들어낸 자리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점이었던 3월 19일부터 저점을 높였던 이 선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요. 지지대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황 대표는요. 이걸 보고 싶어요. 왜? 주봉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까처럼 이렇게 분을 보면서 15분 분을 보게 본다면 견해가 너무 좁으면요. 여기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와, 이거 잘못하면 폭락 일어나겠나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요. 여기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본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 다 투매가 나면 다 던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봉을 봤더니 떡하니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질 때 누구는 여기서 받아내고 깨지면 손절하겠다. 먹으면 수익이 나면 극대화될 수도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황 대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요. 확률 설정을 가서 제가 조금 더 늘려볼게요. 오른쪽 폰트를 이렇게 늘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좀 넓혀볼게요. 이렇게. 이거 좀 더 넓혀볼게요. 25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넓히면 이거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주봉의 자리가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놨었죠. 지지자장을 이렇게 이때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황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눌림이 됐든 어쨌든 장이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래? 라고 시장한테 저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번 주 말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다음 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난다면 이게 바로 올렸다가 지지와 저항이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지, 지지, 그리고 저항, 저항. 그리고 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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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저항, 또 저항을 받다가 이번에는 지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자,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지를.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분해서 이렇게 밀렸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때부터 시장은 다시 살렸다라는 관점을 돌아서서 웬만한 종목을 그때 배팅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잡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황 대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황 대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만약에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자리 있죠? 지금 보시면 15분 기준입니다. 여기를 저항을 받았었죠. 이렇게. 그리고 올랐었고 지지를 받았죠. 지난번에 지지 받았었죠. 오늘. 자, 저는 황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냥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파락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크거나 많이 안 갖고 있다면 저 밑에 내려와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논다면 웬만한 종목은 저는 그냥 손절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깜빡해 놓쳐서 여기서 물을 타거나 기다려서 물을 타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면 먹을 때는 한 개 갖고 먹겠죠.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체결돼서 단가가 여기인데 반등을 해주면 겨우 본전이에요. 근데 반등을 못 해주면요. 따따블로 손실이 나는 거죠. 손실이 기합세로 불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살아서 나올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한번 깨지면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손절해서 그걸 인정하고 다시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 황 대표 해보니까 여기서 손절했더니 내 거 손절만 시키고 그 다음부터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황 대표가 필드에서 보면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대부분 이것도 다 느낌으로 하시는 경우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꾸준히 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여러분. 자, 기본적 공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 공부. 자, 그래서 황 대표가 8월 20일입니다. 자꾸 7월 달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황 대표가 여기 방송국 내에 있는 그 20층에서 KG 빌딩이거든요. 서대문 5번 출구에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소규모를 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기본 차트 구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오신다면 20일 날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주식 매매를 하면서 너무나 개별 종목에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결국엔 중요한 거 맞죠. 맞는데요. 대세를 읽어내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요. 어떤 종목도 그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종목도 있겠죠. 누군가의 호재는 누군가가 악재가 될 수 있고요. 환율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서로가 상반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누구의 악재는 누가 호재가 될 수 있고 누구의 호재는 누구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인 증시가 꺾이는 것은요. 전체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손실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읽어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글로벌 시장을 한번 펼쳐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준비한 건데 지금 현재 시각이요. 2020년 18시 40분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녹화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자, 그런데 해외 증시는 밤에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있지 않습니까? 23시간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화면을 끌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장은 지금 3시 반쯤에 끝났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보세요. 한번 지워볼까요? 지금 해외 선물 지금 이게 나스닥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PPT 자료보다는 이거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펼쳐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움직이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0.13%를 빠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빠지는 거죠, 어제 대비해서. 자, 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해외장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장에도 미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 보냐면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 흐름을. 네, 이렇게 펼쳐보면요. 나스닥 전체 해외장도 여기서 한번 볼게요. 7월, 8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진정이 됐던 3월 때부터, 코로나가 진정이 된 게 아니죠. 증시가 진정이 됐던 이 자리죠. 3월 23일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황 대표가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면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저점이었죠.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여기서 움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황 대표가 이렇게 지우어서 다시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차트를 자,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게 되면요. 동반해서 어떤가요?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고점도 끊임없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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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장이 여기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이 자리만 유지해 준다면 전체 모습은 다시 올라가주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빠진다 하면요. 이 근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흐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흐름이라는 말을 개념 가지고 얘기하면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와도 너무 불안해할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정이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돌기만 하면 다시 저점이 높아져서 올라가면 시장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못 잡으면요. 여기서 조금만 빠져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외증이 빠졌대 라면서 또 우리나라 장 영향을 미쳐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할 게 아니고요. 차트를 보시면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셨다면요. 불안한 게 아니고 그 파동의 범위를 정상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관심이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눌림이라는 개념이 되면 해외도 그렇고 우리 정도 밀려서 여기쯤에서 돌아가는 이쯤에 공략하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보세요. 여기도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가고 있죠. 황 대표가 이 얘기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해외장이 이렇게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 장이 폭락하거나 그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자연스러움이 깨서 이렇게 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불안한 거 맞죠. 흐름상 얘가 우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갔지만 만약에 이거를 차트를 제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꺾였을 때요. 이 자리 꺾이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꺾여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차트를 보면서 읽어내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을 황 대표가 거듭 강조를 하겠냐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개별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윤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방송 하면서 주식 전문가란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증시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왜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영향을 미칠 때는요, 강력하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미칠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장이,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장만 갈 때가 있고요. 우리 장만 빠질 때 있어요. 해외 장은 가는데. 근데 매칭이 돼서 가잖아요. 대세일 확률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빠지면 우리 장도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디서 반등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와, 이건 대세가 꺾였으니 진정되는 모습, 즉 멈추고 나서 우상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빠지니까 주가가 싸다고 그냥 막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흐름에, 소위 말해서 흐름에 맞아 죽는 거예요. 대세에. 그래서 황 대표가 종합주가 지수를 반드시 봐라. 그 다음에 눈을 좁게만 보지 말고 전체도 보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같이 봐라.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많이 얘기한 것들이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황 대표가 또 종목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종목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 황 대표가 한 종목을 준비한 게 뭐냐면요. 이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에이텍 한번 볼게요, 에이텍. 자, 이 종목으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정치 테마주고 관련주 있다라는 것은 웬만큼 다 알 겁니다. 자, 오늘 기사도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 처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그 대선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는 기사가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이 방송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한번 보면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일봉상 보게 되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다 아시겠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재판이 있었죠. 그게 해결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대선 후보 1위까지 갑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여기 보세요. 아랫게 여기 밑에 있는 게 개인인데요.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보세요. 사는 게 더 많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는 쪽이 더 많죠. 자, 여기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파는 쪽이 많다가 최근에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어때요? 오늘은 좀 많이 파는 것 같고 기관도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만든 것은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가를 이 부분에서 올립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체가 꾸준히 무엇인가 흐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방향이 한번 결정되면 탄력을 받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주봉으로 한번 넓혀볼까요? 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나 가? 라고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도 황 대표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좁게 보면요. 이 그림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이 대세의 저항선이 뚫고 지나갔던 이런 자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이 자리는 지지를 받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좁게만 볼 게 아니라 크게 봤다 좁게 보면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래도 동반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요. 이런 주식은 내가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단타 좋아하시죠? 짧은 매매 해갖고 빨리 수익 내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기 사이클을 짧게 보시면요. 이런 자리는 그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수렴했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하신 분이 저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세를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세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더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인 배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식 매매가 타이밍 예술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8월 22일 날 황 대표가 소 강연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먼저 시청해서 오시고요. 자, 노란토 정문일침 황철중을 치고 들어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금 장황하게 좀 늘어진 면도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